볼게요. 다음 보면 다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맞지? 그럼 일단 2차 방정식을 풀려면 한쪽을 는영으로 하겠죠. 는영으로 하면 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6의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건가? 그지?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제 중요한 건데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근해 공식 한번 해볼까 일단? 근해 공식 한번 해볼게. 근해 공식 하면 짝수 공식 써도 되거든? 근데 그냥 할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하면 4루트 6에 제곱하니까 24인가? 틀리면 말해줘.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12가 된다. 맞죠? 계산하면 루트 36이네. 그래서 6으로 풀리네 6. 맞니? 뭐 틀렸어? 틀렸어? 표정. 6 나누면 어떻게 돼? 얘랑 하면 이제 1이고 얘는 3분의 1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그치? 아니면 분수 형태로 써도 되고. 다음 96번. 자, 이거를 또 보면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3 때 은근 많이 나와. 이 정도 수준은 분명히 중3 때도 나옵니다. 일단은 분모에 3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 3을 곱하겠죠. 그럼 3이 여기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얘가 6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걸 전개하면 5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x 상수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또 만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야. 나 마이너스 6x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6x제곱에 마이너스 6x는 0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양쪽에다 마이너스 1 또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이다.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줘? 근해 공식. 이건 너네가 해 알겠지? 야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98번.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할 때 루트 안에 루트가 안 들어가. 왜냐면 b 제곱해서 요거 제곱하니까 이게 풀렸어. 근데 얘는 요거 제곱해도 루트가 살아있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암산이 좀 돼야 돼. 왜냐면 니네가 곱셈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내가 볼 때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때려 맞추는 건데 내가 볼 때 루트 5 곱하기 1 요거 쪼개질 것 같고 왠지 여기 2하고 5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5가 있고 여기가 2가 있어야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 5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네?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아니구나 잘못 얘기했구나. 얘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만 마이너스 있으면 딱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럼 개수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죠. 얘랑 곱하면 플러스 2루트 5인데 마이너스 5 플러스 2루트 5 맞잖아 개수가. 그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맞고요. 루트 5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로 쪼개진다라는 거지. 끝났죠? 0 되는 거 얘 얼마야? 루트 5분의 5. 당연히 유리화해서 얘는 루트 5라고 써줘야 되고 또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다음 99번. 다음 2차 방식으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값을 구해달래. 두근 구해달라는 거니까 얘도 인수분해 하라는 것 같아. 근데 얘도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되게 줬을 거야. 이런 거 막 괜히 막 더럽게 주진 않거든. 요거랑 루트 2가 어디 곱해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1 곱하기 루트 2로 쪼갤 수 있잖아. 그럼 1 루트 2야 루트 2 1이야? 이건 것 같다. 이렇게. 그래야지 얘랑 곱하면 1이죠. 얘랑 곱하면 얼마야? 2 플러스 루트 2고 얘는 1이니까 더하면 3 루트 2 나오는 3 플러스 루트 2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루트 2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요렇게. 얘는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그럼 얘가 0 되는 건 얼마냐면 얘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인 거고 또는 얘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지. 그래서 얘를 유리화 한번 해보면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야 되니 성음아? 뭐? 안 들려. 루트 2 마이너스 1. 그치, 여기다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도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야 된다.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 합차니까? 1 될 거고요. 분자는 이제 요것만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이렇게 된다. 네. 야,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 더 크죠? 왜? 똑같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얘는 1 더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큰 놈이 얘거든? 얘가 베타. 얘가 뭐야? 알파. 그래서 뭐 하래? 알파에다가 베타를 2배에서 빼래. 마이너스 2배 하니까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된다.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답이다 라고 보여주면 된다. 다음 03번. 자, 요거의 한근이 k-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 그럼 당연히 x에다가 k-1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런 소리겠죠. k-1을 집어넣어 보자고. 2에 k-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 왜? 근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는영이 나와야 돼. 정리해보면 얘는 2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2입니다. 왜? 요거 곱셈공식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 2배 한 거야. 천천히 해. 잘 모르겠으면 암산하지 말고. 얘 합차 풀면은 k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 한 번 더 할게. 그럼 얘는 얘랑 계산되면 k 제곱 마이너스 4k 만나면 마이너스 5k가 될 거고 2, 1, 3 만나면 6이 되네.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2, 3 쪽에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모든 k 값의 합을 구해달라며. 여기서 k 값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럼 k 값의 합 공식이 뭐야? 모든 k 값의 합이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공식이 뭘까 지훈아?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렇게. 당연히 헷갈리겠지만 계속 써봐야지 익숙해진다. 안 써보면 결국 못하는 거야. 난 존나 어려워 맨날 못해 이질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늘어. 써봐야 느는 거지. 다음 보면 2차 방정식 이름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도록. 자, 얘가 뭐뭐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야 돼. 항등식.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맞지? 근데 별거 아니거든. k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k-3 플러스 a 플러스 kb 플러스 2b는 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k가 관계없이 k가 뭘 집어넣든지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k에 관한 식으로 묶을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잠깐 얘기해 볼게. 아직 항등식을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너네한테 야 ak 플러스 b가 2k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니네 a는 얼마야? b는? 근데 원래는 모르는 거야. 왜? a가 뭐 심지어 k분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맞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라고 하면 눈으로 비교해도 돼. 이렇게.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이야. 뭐 말장난 같은 소리 하십니까? 하는데 이런 문제야 원래 얘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거든. 그럼 잘 봐. 그럼 ak 플러스 b가 0으로 항상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그럼 a는 얼마일 것 같아 지우야? 0. b는? 0인 거야. 얘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0k 플러스 0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0이라는 거,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A도 0, B도 0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잘 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얘가 뭐여야 돼? 0. 이거 없잖아. 그럼 얘는 뭐여야 돼? 0. 그지?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는 얼마일까? 5. 입니다. 보여주면 된다. 그지? 여기가 이제 항등식 유형인데 이거는 2단원에서 배우는데 2단원을 니네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일단 마무리할게요. 다음 6번. 자, 절대값이 들어가면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중현아, 내가 절대값 들어가면 뭐 하라 그랬지? 부호 좀 좀 뭔가 많이 생각되는데 부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눠야지.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지. 어떻게 나눌 거야?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다르게 풀린다 그랬어.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나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등호는 어디다 붙여? 내가 등호 어디다 붙이라 했지? 그치, 아무데나 한쪽에다. x가 양수라고 하면 쟤는 어떻게 풀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거 푸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이제 5 하나 4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인 거 맞니? 맞죠? 이 정도 인수분해 2차 방식 풀 수 알죠?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5 또는 4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근데 나는 x가 양수라는 가정을 하고 했으니까 뭐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두 번째 얘도 얘는 x가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저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풀릴 거고 이렇게 되겠지. 얘 인수분해가 뭐야? 4하고 5인데 5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지. 얘가 0되는 x값은 얼마야? 마4하고 5인데 당연히 뭐가 답인 거야? 마4만 답인 거야. 왜?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답은 뭐야? 4하고 마4가 답이다 이렇게 표시면 되는 거야. 자, 07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이 절대값 x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루트 x의 제곱이거든. 너네 루트 2의 제곱은 어떻게 풀어? 2라고 풀죠. 그치? 왜? 아, 제곱이랑 루트 만나면 사라져요. 이렇게 풀잖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풀어? 쌤, 뭐 얘는 뭐 2i예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맞지? 얘는 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4랑 똑같으니까 얼마야 결국? 2인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하냐?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사라지는데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풀고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부호 바꿔서 풀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 절대값이랑 똑같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저 형태는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기준으로 나눠야겠어?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왜?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럼 x가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풀려, 지훈아? 그대로 풀려. 그럼 얘는 x-1은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오류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인데요. 인수분해가 2 하나 일어났는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뭐가 되냐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나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돼? 다 똑같아 패턴이. 얘는 x가 음수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리겠어? 당연히 그 반대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겠지. 이렇게 다 오른쪽 넘기면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인데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근해 공식 하면 돼. 그럼 근해 공식 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요렇게 돼서 17 된다. 루트 17. 그럼 얘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나온 거야. 그치? 근데 나는 x가 뭐라는 가정을 했지?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했지, 맞지? 얘는 음수니까 가능할 것 같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음수 맞잖아. 그치? 근데 얘는 루트 17은 대략 얼마지? 4점 얼마 맞아? 4에서 1 빼면 얼마인데? 3점 얼마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일까? 1은 넘겠지. 그치? 3을 1로 나누면 1.5인데 3보다 큰 놈을 2로 나눴으니까 맞지? 안 된다. 그럼 되는 게 뭐야? 이거밖에 없네. 답이 뭐인 거야? 이거랑 이거라고 써야 돼. 되게 특이하지, 맞지? 다음 9번. 자, 오른쪽 그림과 크기가 다른 3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그때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18cm고요. 색칠한 부분의 너비가 18파이일 때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래. 가볼게. 요거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 요게 궁금한가 봐.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해보고 여기 중간짜리를 B라고 해볼게. 큰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야,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얘랑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큰 원의 지름은 얼마야? 2A 플러스 2B. 맞아? 그럼 반지름은 A 플러스 B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지름이 2A 플러스 2B니까 반지름은 A 플러스 B다. 그럼 자, 이제 나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지금 여기 힌트인 거잖아.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얘기하는 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전체 반원에서 이 작은 두 개의 반원 빼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체 반원, 큰 반원부터 구해보자. 반지름이 얼마라고? A 플러스 B. 요거의 제곱 파이. 요거는 원. 이건 원이야, 원. R제곱 파이, 맞지? 그럼 거기다 뭐 해줘? 2분의 1 해준 게 반원. 거기서 뺄 거야. 뭐? 얘 반지름 얼마? B. 그래서 B제곱 파이를 또 반원을 빼줄 거고요. 또 뭘 빼줘? A제곱 파이를 빼주는 거지. 그지? 요게 얼마다? 18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18파이. 정리해보자. 그럼 일단 어차피 양쪽에 다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로 나눠도 돼. 그럼 약분될 거고, 맞지? 그 다음 2분의 1 곱해버릴까? 2분의 1 곱하면, 그러니까 2 곱하면 여기 2가 곱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 전개할게.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수아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그게 얼마? 3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랑 지워지고, 이거 미안.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니까 2AB가 36이라서 AB는 얼마다? 18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요 길이가 지금 얼마나 그랬냐면 18이라 그랬는데 걔가 얼마냐면 2A 플러스 B네? 2A 플러스 2B네 맞지?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야? 9인 거네 맞지? 요거 얘기하는 거지. 야 그럼 더해서 9 나오고 곱해서 18 나오는 게 뭐 있을까? 6, 3, 18 맞지? 근데 작은 거니까 얘 얼마야 길이? A는 3인 거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얘를 A 플러스 B가 9라며 그럼 B는 9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돼? 그걸 다시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써도 돼? A 곱하기 9 마이너스 A는 18이에요 라고 쓸 수 있지. 분배하면 뭐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A는 18이에요 라고 쓸 수 있지. 다 오른쪽 넘겨.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은 0 할 건데 얘가 3, 6, 18에 마마 이렇게 쪼개잖아. 그럼 A는 얼마야? 3 아니면 6인데 잘 봐. A가 3이면 어차피 둘이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B가 6인 거야. 맞아. A가 6이면 B는 얼마야 성음아? A가 6이면 B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맞지? 그럼 둘 중에 뭐가 제일 작아? A가 작은 거 골라야 된다며. A가 제일 작은 변이라고 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가 3일 때가 제일 작은 거지. 답 3이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 모퉁이 네 모퉁이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오케이. 그럼 지금 원래 여기가 이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라 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2x다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지? 그럼 얘를 지금 내 모퉁이는 잘라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어 올려가지고 상자처럼 만들겠다 이거지 맞지?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얼마냐면 딱 봐도 2x에서 여기 1cm 1cm 잘라내면 되니까 요거인 거지. 그지? 요만큼 길이는 얼마냐면 x-2인 거지. 그럼 이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밑넓이가 되는 걸 거 아니야 이렇게가. 밑넓이는 뭐야? 2x-1 2 곱하기 x-2 요게 밑넓이에다가 높이가 얼마겠어? 상자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 1cm 되겠지. 그게 얼마냐면 그 부피인데 그게 40이 되는 거. 이거 1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40 이렇게 되겠네. 전체 2로 나눌게요. 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0인데 20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8은 0. 인수분해 뭘로 돼? 3하고 6인데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근데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x는 얼마? 6이겠지. 마3이 아니라 맞지? 그래서 x는 6인데 뭐가 궁금하대? x가 궁금한 게 아니야. 뭐가 궁금하대?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니까 요게 궁금하대. 답 뭐야? 12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알겠지? 다 풀고 틀리지만 활용인데 11번. 자, 어떤 물건의 상품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를 인하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다. 잘 봐. 예를 들어 야 너네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 1,000원짜리 물건을 10% 인상한대. 그럼 니네 뭐해? 여기다 10% 인상하면 뭘 곱하니 차야? 100분의 10은 인상된 금액만 나오는 거야. 난 100원 인상했어요 이게 아니야. 난 인상된 총 금액이 궁금해. 그럼 뭘 곱해야 해? 100분의? 그치 110. 어떤 느낌이야? 100% 받고 거기서 10% 더 받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100분의 110. 맞아? 근데 잘 봐. 니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10%를 인상한 다음에 10%를 다시 인하하면 원래대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그치? 왜?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고? 100분의 110이니까 얼마야? 1,100원이 되지. 그거를 다시 한번 10% 인하하면 그럼 다시 채야 뭘 곱해야 돼? 100분의 10% 인하한다니까 이번에 또 얘기했잖아. 10% 인하 얼마? 100분의? 너 이 말은 이해한 거야? 10% 인상하니까 100분의 110을 곱한다며? 그럼 10% 인하하면 100분의 몇을 곱해야 될 것 같아? 그래 90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계산하니까 0000 지워지니까 얼마야? 990원이 되거든? 이렇게. 아이고 990원 이렇게. 그지? 그랬더니 지금 가격이 어때? 달라졌잖아 맞지? 그래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만큼
인상하고 다시 인하해도 가격은 달라진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잘 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 원래 어떤 상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 A라고 해볼게. 거기다가 뭐 할 거냐? X% 인상할 거래. 그럼 어떤 느낌이라고? 100분의 X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다 받고 X% 더 받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맞아?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라고? 이 금액에서 또 뭐해? 100% 인하할 거, 아니 X% 인하할 거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고은아? 100분의 그렇지, 100-X. 좋아. 100-X를 곱해줘야 이게 X% 인하된 금액일 거다. 이 금액이 원래 처음 가격 얼만데? A라고 했지. 처음 가격 A. 그거보다 뭐? 9%만큼 낮아졌대. 요거에서 9% 낮아졌다라는 거 얼만큼 돈을 받겠다라는 거야? 91%. 맞아? 요렇게 된다 이 소리겠지. 맞니? 무슨 말인지? 계산해보자. 자, 이제 양쪽에 곱하기로 연결되는데 A는 양쪽 곱하기니까 그냥 지워버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몰랐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 100은 분모에 하나 보기 싫어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워도 되는데 이거 또 지우면 안 돼. 이게 더하기로 연결돼서 항이 다른 게 아니라 다 곱하기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만을 곱해줘야 없애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없앨 거면 여기다 00을 또 곱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가지, 그지? 계산해볼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합차네, 합차. 그지? 뭐야? 만 마이너스 x 제곱은 91,000 이렇게 되네. 91,000이 넘어가면 얼마야? 900은 x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x는 얼마겠어? 제곱해서 900 되는 게 뭐야? 뿔마 30이긴 한데, 야 30% 인상했다 이런 말은 이제 마이너스 30% 이런 말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양수해야 된다. 다음. 저기 양수라고 써있긴 하네, x가. 다음 14번. 자, 이제 여기까지는 중3 때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너네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뭐만 확인했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반의 제곱 이것만 확인했어, 맞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돼? 아, 이건 중3 때도 쓰는구나. 판별식 t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반의 제곱 해도 돼. 난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근데 반의 제곱을 쓰려면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일 때만 가능해? 1일 때만 가능하다, 맞지? 근데 솔직히 판별식이 제일 좀 범용성이 높아. 그래서 판별식으로 할게. 판별식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가 돼야 돼? 0 나와야 중근인 거지. 그럼 자,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4로 약분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네. 너는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또 되죠? 뭘로 돼, 중현아? 다 얘기해줘. 그치? a-1의 전체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a가 뭐밖에 없어? 1인 거지. 그럼 a가 1일 때 그때 중근 뭐를 갖니? 그럼 a 1 집어넣어봐.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인 거네, 맞지? 그럼 그때 근은 x값이잖아. 얘는 인수분해 뭘로 되니, 지호야?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m값인 거야. 중근 m값. 얘가 a값인 거고. 둘이 더해달래. 다음 16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으로 간다. 자, 또 나왔네.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얘가 무슨 느낌이라 했냐면 항등식 느낌이라 그랬어. 항등식이 아까 뭐 했냐면 k에 관해서 묶은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거. 한번 가볼게. 자, 어쨌든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 t가 어때야 된다고, 성험아? 어? 아니, 판별 t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0이어야 돼? 집중을 해. 0이어야 돼. 그럼 판별식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럼 우변이 0이니까 4, 4 또 날려버려도 된다고. 전개하면 얘는 a제곱에 플러스 2ak에 k제곱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사라졌으니까 4는 사라졌으니까 요렇게 될 거다.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k가나식으로 쓸 건데 얘는 일단 지워지래. 그치? 그 다음 k가 요거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야. 근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요 개수들이 우변이 0이다 보니까 얼마여야 돼, 각각? 둘 다 0이어야 돼. 그럼 a는 얼마? 2. 그럼 a가 2면 b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다음 18번. 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거는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네. 루트 A랑 루트 B랑 합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둘 중에 누가 음수야? 둘 다 음수. 그치? A도 음수, B도 음수.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 그때 이거 뭐 하고 싶은 거야? 요 근을 판별해 달래. 얘의 판별식을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 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물어보는 거거든. 잘 봐. 얘는 A를 제곱했지. 음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뭐야? 플러스. 자, B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B는 플러스지. 이게 무조건 양수네.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해? 서로 다른 두 식은. 정확하게 두 식은이라고 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식은. 그치? 왜? 서로 같은 두 식은도 있고 다른 두 식은도 있으니까 구분해 줘야 돼. 알겠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이게 별거 아니지. 다음 19번. 자, 위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가질 때 아래에 있는 식의 근을 판별해 달래. 위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가진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의 판별 D를 구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얘가 중근이니까. 이거 말고는 일단 잘 모르겠어. 두 번째, 얘 근도 판별해 달라 했으니까 얘 근을 판별해 볼게. 얘 판별식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식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그럼 내가 여기서 거슬리는 게 A제곱 있고 B 있는데 여기도 A제곱 있고 B 있으니까 요 A제곱 똑같으니까 요 A제곱을 이렇게 바꿔볼게. 4에 B-1이라고 넘기면 똑같은 거지. 잘 들어. 위에 있는 게 판별식 D가 0일 때라고 하시니까 얘는 이미 확정된 거야. 요거일 때 얘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야. 그지? 그럼 자, 요거일 때니까 요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에 16 되네. 16에 B-1에 마이너스 4에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 좀만 참아 졸지 말고 잘 봐. 그럼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4하고 16이 숫자가 좀 크더라고. 그럼 내가 양쪽에 4로 이렇게 나눠서 0이니까 그냥 나눠버려도 되나? 부등식도 있는데? 됩니다. 왜? 4는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분 방향에 영향을 안 줘서 그냥 편하게 나눠도 된다. 알겠지? 그럼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4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될 거다.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올려볼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로 좀 묶어볼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2b에 요렇게만 쓸게. 자, 똑같은 거 맞니?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맞아? 나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게 판단하고 싶어. 숫자에서 수학에서 보통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때, 야 졸면 안 되는데 너 눈 완전 풀리고 있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완전 제곱이야. 왜냐면 완전 제곱이라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물론 어떨 때 허수 빼고. 근데 허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실수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해볼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2차 함수 느낌. 이거 2차 함수를 묶을 수 있잖아. 그치? 최고차가 마이너스 1로 묶고 상수 뒤로 보내 이렇게 하지. 그 다음 1차 함계수에 절반의 제곱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빼지 않냐? 맞아? 이거 바꿀 줄 알지? 앞에 뭘로 묶여? 모르면 이제 앞쌤한테 맞아야 돼. 이제 B-1의 전체에 제곱에다 마이너스 내려오겠지. 그럼 얘 필요 없으니까 나가는데 뭐로 나가? 플러스 1로 나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인 거지. 맞니? 잘 봐. 그럼 잘 봐.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긴 해. 근데 마이너스 곱했네? 무조건 음수지. 거기다가 2를 뺐네?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 됐니? 다음 21번. 자, 얘가 중근을 갈 때 양수 AB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자,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럼 또 중근이니까 판별 D가 0이다를 이용하겠죠. 판별 D 구하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 요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우변에 0이니까 4수 날려버려도 되는 거고요.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2BC 2CA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거기다 마이너스 3 요거 할 거니까 두 개, 세 개를 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0이래. 그냥 다시 말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야. 이걸 보는 순간 얘는 공식이라서 바로 딱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얘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 곱셈 공식인데 이거 제곱하는 것도 곱셈 공식이고요. 이것도 곱셈 공식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아 진짜 어떻게 화날라 그러네. 이거 나랑 같이 한 놈들을 왜 모를까? 야 요게 이제 요거 제곱인 건 알고 있지? 맞아? 맞니? 모르는 놈들 다 대답해. 내가 곱셈 공식 그때도 설명했는데 내가 한번 보고 오라고도 얘기했었고 맞지?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됐어? 얘랑 얘랑 전개하면 뭐 나와? A제곱 나와. 자, BB 만나면 B제곱 만나고요. CC 만나면 C제곱 나옵니다. 자, 근데 A랑 B랑 만나면 뭐야? A, B지. 모르는 놈들 대답해. 가만히 있다가 또 나중에 또 모른다고 하지 말고. A, B 나오지. 근데 A, B가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왜? A, B도 되지만 B, A도 되거든. 그래서 두 개의 A, B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B, C도 두 개가 나올 거고 C, A도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한 거라서 내가 이걸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 3 요걸 빼니까 하나 빼졌어. 그럼 얘를 보면 또 바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 한 번만 보여줄 거야. 얘 두 배 할 거야.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써도 되지. 왜?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그냥 두 배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0에다 두 배 하면 0이니까. 근데 그게 별로면 앞에다 2분의 1 해도 돼. 그럼 똑같은 말인 거 이해하니? 두 배 한 다음에 2분의 1 다시 곱한 거니까. 맞니 성음아? 그럼 잘 봐. A제곱 요거 두 개 있는데 B제곱도 두 개 있고요. 마이너스 2AB가 있는데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B가 만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A-B의 제곱이다. 맞아? 그럼 B제곱 두 개 중에 하나는 썼어. 그럼 하나 더 남은 거랑 C제곱이랑 마이너스 2BC가 만나면 뭐겠냐? 나 하나도 이해 안 가요. 이런 표정 하지 마. 그 다음 C제곱 하나 남았지? A제곱 하나 남았지? 얘랑 만나면 뭐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학에서는 좀 이것도 좋아해. 이렇게 A, B, B, C, C, A 뭔가 이 순서를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A-C랑 C-A랑 똑같거든. 이거.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2분의 1이 있다. 요거야. 외워야 돼. 알겠지?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외워야 돼. 이거 언제 맨날 이거 다 쓰고 있어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삼각형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생각해봐. 야, 어떤 수를 제곱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반드시? 어떤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그거랑 같다. 선생님 0일 수 있나요? 있지. A랑 B랑 같으면. 그지? 맞잖아. 맞냐고. 그지? 얘도 0보다 커 나왔고 얘도 0보다 커 나왔겠지. 그럼 0보다 커나 같은 걸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 결과가 0이어야 된대. 그지? 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3개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0이어야 된대.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 그럼 누군가는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치? 왜 다 양수인데? 그럼 셋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셋 다 뭐면 돼? 0이면 돼, 0.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다 더하면 0이겠지. 그치? 그럼 얘가 0이려면 A랑 B랑 어떻단 소리야? 같다. 얘가 0이면 어떻단 소리야? B랑 C랑 같다. 얘가 0이면 C랑 A랑 같다. 그래서 뭐야? A, B, C가 다 같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나와야 돼. 22번.
다음 보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때 이 직각삼각형 이거의 중근을 가질 때 그때 이렇게 가봐.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B인 직각삼각형이 있대. 얘가 A고 얘가 B야. 여긴 모르겠어. 그때 2차 방식 요놈이 중근을 간다 했으니까 중근 확인해 볼게. 3배에 D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 이거네. 중근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b가 된다. 그럼 얘는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완전 제곱하면 뭘로 묶이니? 지훈아 불러봐. 2a-b의 전체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2a랑 b랑 같다는 소리지. 이렇게. 2a랑 b랑 같다. 맞지? 그래서 2a랑 b랑 같아? 그럼 b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2a라고 써도 된대. 그럼 빗변의 길이 여기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의 제곱하니까 요건가? 그러니까 5a제곱인 거네. 뭐가? x제곱이. 그럼 x는 뭐라고 쓰면 돼? 뿔마 루트 5a제곱인데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플러스인 거지. 답이네. 근데 a는 끄집어 나가니까 이렇게 써주면 더 정확하겠죠? 다음 24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K값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 D가 0이다. 다 똑같은 말이라 했어. 판별 D 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네. 이렇게 얘가 0 이렇게 되네. 그 우변이 0이니까 4 하나 이렇게 지워도 되고 K제곱 플러스 4K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K값을 구해달라.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K로 묶으면 K 플러스 4는 0인가? 이렇게? 그치? 그럼 K는 뭐가 될 수 있어? 얘랑 곱해서 0 돼야 되니까 K가 자체가 0이거나 얘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4거나 이 답이 두 개네. 그치? 아니 얘는 안 돼. 왜 안 돼? 문제 식을 보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0이면 2차식이냐? 아니잖아. 얘 안 돼. 이런 거 잘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다음 2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다. 똑같은 말이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 t가 0이다. 다 똑같은 말이라 했어. 근데 k값에 관계없이야 또. 그럼 뭐야? k가 항등식으로 정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 t 구하면 바로 전개할게. 4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전개하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 그치? 그럼 우변 0이니까 4, 4 나눠도 되고. 아이고! 4, 4 나누면 안 돼. 왜 나누면 안 되냐면 이게 묶여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4가 없으니까 못 나누네. 맞지? 그냥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4k제곱 얘랑 분배하면 지워지네. 그 다음에 없나봐. 정리해볼게. 그럼 이제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요거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k가 라는 식으로 묶을게. 그럼 4a 마이너스 2의 k 얘랑 얘가 k가 있거든. 나머지는 없어. 근데 얘랑 또 지워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또 끝났지? a 얼마야? 2, b는 얼마야? 1 이렇게. 다. 뭐 잘못했어? 그래서 8k 요거 4 그러네. 다시 할게. 이거 잘못했네. 이거 4 나누는 거 아니라 그랬지. 내가 나누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네. 다시 이거 전개할게. a제곱 마이너스 4분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땡큐. 요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4a 마이너스 8의 k 나머지는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c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아, 요거네, 요거. 오케이, 요거. 그럼 얘가 0 되는 a 값이 얼마? 2야? 그럼 a가 2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2냐? 마이너스 16이니까 b가 얼마여야 돼? 자, 요거네, 요거. 오케이, 땡큐. 다음 26번. 자, 다 똑같은 문제네. 이거 왜 지겨워. 다음 보면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 된다. 판별 d가 0이다. 판별 d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0. 그 우변 0이니까 4, 4 나눠도 되지. 그지? 정리할게. 그럼 a제곱 빼기 a제곱 하니까 지워질 거고 2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12는 0. 그럼 얘는 2a 플러스 b가 얼마냐면 11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상 개수 구해달래. 이거 만족하는 거 다 구해달래. 자연수야, 자연수. 뭐 있을까? 1, 9, 또 2, 7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뭐까지 가능해? 5, 1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몇 개야? 아우, 진짜 속 터져. 아우, 속 터져. 아우, 5개. 좀 대답 좀 해라, 좀. 아우, 씨. 화날 것 같아. 좀 대답 좀 해. 답답해 죽겠어. 대답을 안 해. 다음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해달래. 2차 방정식에서 두근 나왔어. 그럼 뭐 할 거냐?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에 대한 언급을 하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무조건 써놓는 거야. 그럼 두근의 합 공식 얼마야? 중현아, 두근의 합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야 여기서 그러면? 암산해봐.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그렇지. 두근의 곱하면 얼마니 성음아? 저거 잘 보이니? a분의 c 하니까 얼마야? 그래, 샤우씨 모르지도 않아.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답답해 죽겠어. 요거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차의 절대값, 두근의 차의 절대값.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 구하려면 제곱을 해줘야 돼. 그치?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 고은아? 얘 전개하면 얘 가운데가 뭐야? 플러스 2알파 베타. 얘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야 빼기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맞지? 이거지? 그럼 얘 얼마야? 3, 3, 9. 얘 얼마야? 2분의 3이지. 2분의 3에다가 4배 하면 얼마인데? 6? 이거네. 그치? 얘가 얼마나 하는 소리야? 3. 그럼 요거의 제곱이 3이라는 거니까 두근의 차는 얼마가 돼야 돼? 씨. 이름도 안 불렀는데 대답했어. 루트 3. 그치?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뭐 해줘야 돼? 차이는 절대값이니까 루트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야 돼. 차이는 양수니까. 그래서 루트 3이 답이다. 다음 30번. 다음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값. 자, 얘도 보면 2차 방정식 얘기 나오고 두근 얘기 나오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구해놓는 게 나쁘진 않아. 안 쓰더라도 근데 안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웬만하면 쓸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냐면 4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하면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쟤는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를 둘이 빼라고 했는데 통분해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통분하면. 그럼 두근의 곱은 알지? 얘는 뭔데? 이거 합차잖아, 합차. 이거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또 두근의 합은 알지? 그럼 두근의 차를 구해야겠네? 그럼 두근의 차는? 못 구하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다가 요거 빼면 된다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 16. 얘는 2가 되나? 12네. 맞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플러스야 무조건?
아니야. 아까는 차이를 구하라고 절대값을 씌워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항상 플러스인데 여기서 확인해 줘야 돼.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래? 알파가 더 크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근데 여기서는 알파가 더 크다 했으니까 요게 답이 맞고 그럼 끝났어 이제. 두근의 합은 4였고요.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니까 얼마? 2루트 3이고요. 그거 분의 얘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럼 번분수 풀면 얘가 분자로 올라가. 분모의 분모라서 올라가면 16 루트 3이 된다. 다음 31번. 있지 다 뭐 깜짝이야. 그러네. 그럼 14는 있어 답이? 있네. 고마워. 얘 얼마야? 루트 14, 루트 14. 그럼 얼마가 돼? 8루트 14네, 8루트 14. 와, 씨, 근데 내가 틀린 답도 저기 있네. 이렇게 노렸네. 내가 그 실수할 줄 어떻게 알았지, 쟤는? 이렇게 된다. 31번. 다음 보면. 2차 방정식 이러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 또 2차 방정식 얘기 나왔고, 두근 얘기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구하자고. 재진아, 두근의 합 얼마? 그게 얼마? 6. 두근의 곱 얼마일까, 수아야? 1. 이렇게 된다. 요거 가지고,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인데, 저건 두근의 합이 아니잖아. 그럼 저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맞지? 쟤는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고요. 요 놈은 구할 수 있어요. 요거에 제곱은 구할 수 있거든.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아이고 미친놈.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맞아? 근데 저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알잖아, 너네. 이거잖아. 이거 전개해서 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루트 풀리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알파 베타, 얘랑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잠깐. 이 알파 베타는, 알파는 양수 맞아? 두 근이 양수 맞냐 이거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야, 얘가 음수면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 생겨야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두 근이 양수인 게 확실할까? 두 근이 양수라고 확실할 수 있어? 확실할 수 있어. 뭘로 확인하면 될까? 두 근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인 거야. 두 개를 더했는데 양수 나왔대. 아니 이거부터 해볼까?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 1이 나왔다는 건 부호가 같다는 소리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소리잖아.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건. 근데 더했는데도 양수 나왔네? 무조건 플러스지. 그래서 확인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진짜로 이걸 내가 왜 잠깐 집어주냐면 원래 이런 거 별로 신경 잘 안 써. 근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어디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아산의 어떤 학교에서 이걸 냈어. 이걸 막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줬어,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애들 틀렸어.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풀어서. 근데 우리 배우긴 배웠잖아. 루트 안에가 음수면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 생긴다라는 거. 그거 노릴 수도 있어.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6. 그지? 알파 베타는 얼마? 1이니까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얼마 얘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의 제곱이 8이었지? 그럼 당연히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또 뭐야? 루트 8, 2루트 2. 근데 원래는 뿔만데 아까 양수라고 확인했잖아. 이거 양수라고 확인했잖아. 플러스 2루트 2. 답 2루트 2다. 이렇게까지.